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기사들이 막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확인된 기사는 없습니다. 두 가지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임창정 씨처럼 근면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과감하게 자기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력 있게 무엇인가를 실천해온 사람들도 우리가 기사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 세 가지는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저는요, 좀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기사로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요, 언론의 기사들을 볼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 우선은 좀 배경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창정 씨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언론에 그동안 보도됐던 것, 또 여러 가지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오셔서 했던 말들이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거를 볼 때요, 임창정 씨는 엄청 일단 근면 성실하신 분이고요. 추진력이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 배우로서의 성장이 가능했고 또 그 정도 가수로서의 성장을 동시에 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그의 결국은 엄청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임창정 씨는 사업도 아주 추진력 있게 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임창정 씨의 그런 장점이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뭔가의 원인이 작동을 하면서 별로 임창정 씨답지 않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추정인데요. 임창정 씨가 판단력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해서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 살짝 휩쓸리게 되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너무 강하게 긍정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으로 일확천금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좋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일확천금의 가능성, 이거는 예외적이지만 지금 확실해, 이렇게 믿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특히 임창정 씨처럼 성실하기도 하고 판단력도 좋고 추진력이 좋은 분들께 꼭 이 조언을 하고 싶은데요. 자신이 그것이 확실하다, 일확천금의 찬스가 드디어 나한테 왔어 라고 판단될 때 일확천금이 실제로 가능한지, 일확천금이라는 게 가치로운 행위인지, 그리고 결국은 지금의 이 판단이 제대로 합당한 것인지 두 번, 세 번, 네 번 재고의 재고를 꼭 해보시기를 권해요. 임창정 씨가 이번에 결과야 어떻게 나왔던 간에 투자에 실패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확천금의 가능성을 자기가 수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엄청 위험하다는 것이 임창정 씨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요, 임창정 씨에게 이런 투자를 합시다라고 제안이 들어갔을 때 임창정 씨가 그걸 판단하면서 여기에는 불법적인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막 유출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게재될 가능성이 있네 라는 판단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여기서도 판단을 살짝 흐렸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주식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선량하게 주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결과적으로 보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임창정 씨가 판단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살짝 홀리면 이것이 불법적일 수 있어 라는 판단은 잠시 유보해 두었을 가능성이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엄청난 주가의 변동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일확천금의 기회가 주어진 것, 그리고 실제로 일확천금을 손에 거머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것은 저는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정상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만 아주 우연히 그런 일확천금의 기회를 거머쥔 것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들이 게재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담을 쌓고 사셔야 돼요. 이게 임창정 씨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요거요, 최근에 돈 많은 나의 고등학교 친구들, 이 안에 내용 중에요, 돈 많은 나의 고등학교 친구인 광수하고 그냥
대기업의 셀러리맨인 영철이의 대화 내용이 크게 나옵니다. 영철이는 워크숍을 갔다가 담배 피우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는 기가 막힌 내부 정보야.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야. 이건 내가 듣고 온 것이야. 이 이야기에 현혹돼서 주식 투자를 하고 결국은 매일같이 앱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가슴이 콩닥콩닥. 정말 여러분들 너무 찌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영철이는 내가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 이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불법 정보임을 알고도 나는 그 불법 정보를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할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이 계속 내려가자 하루도 안 빼고 핸드폰에서 주식값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런 정말 처참한 행위를 보이는 것이죠. 광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은 재화나 서비스처럼 자주 팔고 사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 주식은 자산이야. 그래서 자산은 롱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나는 미국 주식도 사놓고 채권도 사놓고 나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뭐 그런 얘기가 대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너처럼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투자자는 아니야. 주식은 롱텀으로 크게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 나는 주가가 올라가면 정점에 올라가기 전에 주식을 팔고 나는 주가가 쭉 떨어지면 떨어진 시점에 주식을 사두고 그 다음에 해당 주식이 쭉 올라가면 정점을 찍기 전에 그 주식을 팔고 나는 기대감을 극단의 수준까지 갔을 때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중간에 행위를 한단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산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광수가 영철이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요, 임창정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광수의 얘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임창정의 주가 조작 연루설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거를 그냥 남의 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쉽게 임창정 씨를 너무 비판하시지도 말고요.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점을 함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체크를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요.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자산적 성격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주식의 기본 성격에 즉한 주식 투자를 해야지 이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두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옥 대표 아시죠? 농부처럼 투자하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유명해졌죠. 이 책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박영옥 대표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자산으로서의 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롱텀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당연히 분산 투자가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교훈은요. 불법적인 성격의 정보 등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식의 종목을 소개하는 그런 강좌들이 있어요. 엄청난 돈을 내고 들어가서 주식을 추천받습니다. 이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가 가끔 히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주변의 사람 이야기를 듣고 털컥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강좌를 수강하고 주식 몇 개를 소개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이 정보의 상당 부분이 불법 정보를 포함하거든요. 약간이라도 불법의 개입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 완전히 담쌓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창정 씨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큰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요. 역시 공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투자하라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에 엄청난 투자를 한꺼번에 해서 그걸 통해서 일확천금을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도의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임창정 사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교훈에서 우리가 취할 주식 투자의 방향은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공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부까지 하시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을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서 그 가치에 투자를 해놓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 투자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 이번에 꼭 한번 마음속에 다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제 얘기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읽으시면 그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는 두 책을 소개를 하면요. 제가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 석유 펀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6대 4의 법칙이라든지 밸런싱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주식을 분석할 때 어떤 리스트들을 참고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들도 들어있으니까 이 책은 정말 공부하듯이 꼼꼼하게 읽고 특히 후반부에 실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요. 소액을 투자할 경우에는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주식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5천, 제가 권하는 것은 역시 1억 정도를 투자하시는 걸 권해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1년에 적게는 4%, 저는 5%에서 6% 정도대의 수익을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공부하고 하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자산 수입을 40만 원, 50만 원을 정기적으로 우리의 수입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복리 투자라 그래서 얻은 수입의 몇 %는 계속 반복 투자를 하면 이것이 처음에 1억 투자했던 것이 계속 자산 투자의 총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이 안정적인 자산 투자에 의해서 노후에 정말 알토란 같은 돈을 우리가 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산 투자 엄청 중요하다는 거 이 노르웨이처럼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메시지의 측면에서는 저는 역시 박영옥 대표의 농부처럼 투자하라 이 책을 꼭 권합니다. 이 두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요. 주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주식값이 엄청 요동친 것에 의해서 지금 일종의 환각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가 전문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얘기를 이렇게 가끔 영상으로 송출하는 이유는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 머리에 그냥 뇌리에 딱 박혀버린 주식에 대한 환상 이것을 버리고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산 투자로서의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그런 주식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